존경하는 노인복지관협회 박노숙 회장님 이하 전국에서 노인복지를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노인복지관 관장님과 또 노인복지관에서 일하시는 후배 사회복지사 여러분, 영상으로나마 이렇게 만나뵐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신 박노숙 회장님께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저희가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할 때는 세대별로 구분했습니다. 즉 8.15 해방 전에 그 일제시대부터 사회복지에서 일하던 어르신들을 1세대라 그리고 또 그 6.25 전쟁 이후에 사회복지를 공부해서 현장에서 일하던 분들을 2세대라고 그랬습니다. 아마 오늘날 현장에서 일하는 여러 사회복지사들은 제가 볼 때 5대나 6대, 7대쯤 시대별로 구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아까 사회자로부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그 노인복지관 협회를 그 창설한 후에 같이 일하던 그 동료 그 관장님들께서 여러분이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저는 이제 곧 90을 바라보는 나이인데 하나님께서 안 데려가신 것은 아마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현재 310여 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일하는 후배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남겨두고 아마 가라고 하나님께서 아직도 남겨두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나라 노인복지의 걸어온 발자취를 여러 후배들에게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저는 1980년 초부터 뜻하지 않게 선배인 경주자선단 이사장 김용성 회장께서 노인복지시설협회 회장을 내가 맡았는데 나를 보자 해서 일을 해줄 적임자를 아마 찾던 중에 저를 지정했습니다. 협회가 매우 어려운데 이때 와서 사무국장으로서 좀 도와줘서 우리 노인복지 시설을 발전시켜 보면 어떻겠나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수락을 해서 80년대부터 노인복지 분야에서 80년대, 90년대, 2000, 2010년대까지 노인복지에서 쭉 일하면서 현장을 보아왔기 때문에 경험을 여러 후배들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지나간 얘기입니다만은 일본의 동경에 있는 조지 대학이라고 캐톨릭 대학의 유수 대학이죠. 거기에서 계시던 마스모토 에이지라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일본의 사회복지 윤리학을 강의하는 교수님이더라고요. 근데 그분께서 이제 안식년을 맞이해서 1년 동안 휴가를 얻었는데 6개월 동안은 일본에서 활동하시고 나머지 6개월 동안은 한국에 오셨어요. 한국의 노인복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자 왔습니다. 그래서 저를 소개해서 한 6개월 동안 마스모토 교수하고 서울서부터 제주도까지 쭉 시간 있을 때마다 전국의 노인복지 시설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같이 지나면서 시간 있을 때마다 얘기하던 중에 마스모토 에이지 교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 선생 세상 떠나기 전에 우리나라 노인복지 비사를 남기는 게 어떻겠냐 이런 권유를 받았는데 제가 권유를 받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비사를 남기면 그 중에 물론 좋은 점도 있겠지만 또 오점도 있을 것 같아서 그분들에게 뉘가 될 것 같아서 아직 남기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박노숙 회장님께서 자리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시간이 허락하는 한 일부 여러 후배들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그 노인복지의 역사는 그 쭉 올라가 보면 근세사에 있어서 그 일제 시대부터 그 8.15 해방까지 우리가 더듬어 볼 수 있습니다. 8.15 해방되기 전까지 우리나라의 노인복지 시설 중에는 그래도 그 양로원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21년에 명동 성당의 신부님인 불란서 신부님께서 거리에서 아마 그 요새로 말하면 노숙자라 그럴까요? 그 어려워서 그 밥을 얻어 먹으러 다니는 그 이 노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을 보시고 안타까워서 명동 성당 뒤에 집을 하나 마련해 가지고 그 성가양로원이라는 간판을 걸고 1921년에 처음 그 우리나라의 양로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 후에 그 1925년에 에린원이라고 김제에 있는 양로원이 문을 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7년에 세금정에 있는 청운양로원이라고 그 이시영 선생께서 그 문을 열었고, 그 다음에 이제 34년에는 대구 신일원, 또 44년에는 충북양로원, 49년대는 동래양로원, 뭐 이렇게 그 양로원이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8.15 해방 전에 우리나라에 그 12개 전국에 이제 양로원이 있었죠. 그런데 제가 이제 그 김영성 회장께서 그 들은 얘기입니다. 일본 총독부가 그 8.15 해방 전이지요. 그러니까 45년에 해방됐는데 44년도에 그 조선 총독부에서 전국에 있는 양로원 원장님들을 초청해서 이제 간담회를 열었는데 거기 가보니까 아주 젊은 분이 한 분 오셨더래요. 그래서 선생은 어디서 오셨습니까? 물었더니만 저는 신의주 교회 전도사 한경직입니다 하고 아주 키도 크고 그 핸섬한 젊은이가 그 참석했더랍니다. 그분이 오늘날 그 우리가 물론 서거하셨습니다만 영락교회를 설립한 한경직 목사님인데, 저희가 한경직 목사님인데 배워야 될 바는 목사님이면서 그분이 평소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너 교회 11조 받아서 어디다 썼느냐 물어보면 할 말이 있어야 되는데 전도비에 썼습니다. 이거 가지고는 부족해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또 노인을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에 의해서 그 신의주 교회 전도사로 부임했는데 집이 너무 큰데 가족은 없고 그래서 오갈 데 없는 어르신들을 한 10여 분 같이 모셨더니만 목사님께서 너 그러면 양로원 원장도 겸해라. 그래서 전도사 시절부터 양로원 원장을 해서 신의주 양로원 원장 자격으로 그 회의에 왔더라는 거예요. 해방 후에 그분께서 이제 영락교회를 설립하신 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물으면 그 11조 어디에다 썼느냐 그 대답해야 되는데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썼습니다 대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초로 우리나라 그 종교시설 중에 영락사회복지재단을 영락교회 예산 11조를 가지고 설립해서 사회복지사들을 채용해가지고 오늘날 영락모자원, 또 영락보육원, 영락경로원 이런 그 근대 사회복지시설을 설립하면서 사회복지사들로 하여금 전문 인력을 투입해서 일한 우리 종교계에서 아주 정말 그 모범적인 그런 그 목사님을 저희가 그 만났댔습니다. 그래서 그 이렇게 해방된 후에 그 양로원이 이제
더 숫자가 늘어난 것은 아시다시피 6.25 전쟁 후에 그 많은 그 이 고아들과 또 의지할 것 없는 그런 이제 어르신들이 발생했지요. 그래서 노인복지 이 시설이 이제 증가하게 생겼고, 또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 오늘날 그 공덕동에 있는 사회복지협의회, 그 우리 사회복지기관의 대표적인 기관이죠. 그 사회복지협의회가 처음부터 그 공덕동에 있었던 건 아닙니다. 제가 그 60년대 그 처음 사회복지사로 일할 때 그 을지로 있고 롯데 호텔 건너편에 그 건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을 양로원 또 고아원 모자원 원장님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그 건물을 사서 거기에 사회복지시설연합회라는 간판을 달고 일하다가 그것이 이제 공덕동으로 옮겨가지고 오늘날 공덕동의 현대식 건물인 사회복지협의회 건물이 됐습니다. 여러 후배들은 그렇게 아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가 일하는 그 노인복지관이죠, 현대. 역시 노인복지관이 생기기 전에는 물론 그 사회복지관이 먼저 그 문을 열었댔습니다. 제가 노인복지관 관장으로 퇴직한 후에 얼마 동안 그 몇 개 대학에서 그 사회복지 개론이라든가 노인복지 개론을 강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그 사회복지 개론이나 사회복지 실천론,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을 보니까 우리나라 그 사회복지관이 1920년대 그 감리교 선교사님들 중에 여자 선교사님들이 계셨는데, 그분이 종로이가 그 태화관 거기에다가 이제 건물을 하나 마련해 가지고 태화관이라는 그 사회관을 이제 문을 열어 가지고 부녀자들의 그 생활 개선이라든가 또 이제 한글이라든가 이런 걸 그 가르친 것이 우리나라 그 사회복지관의 시작으로 돼 있고, 정말 그 사회복지관의 그 발판을 잡았던 사회복지관에 그 대한 기록은 사회복지 실천론이나 실천기술론, 사회복지 개론에 빠졌어요. 매우 유감이었었습니다. 왜 그런가니, 저는 1965년부터 70년까지 한 5년 동안 목포 사회복지관 관장으로 가서 제가 직접 그 일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근대적 사회복지관은 역시 65년도 목포 사회복지관이 시조입니다. 목포 사회복지관이 시작하게 된 동기는 여러분 이제 아시다시피 6.25 때 북유럽의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이 3개국은 물론 나라는 적지요. 적은 나라지만 어떻게 그 어려움을 당한 국가를 도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는 병력을 파송했지만 그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에서는 병원선을 보내서 부상당한 군인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부산 앞바다에 그 병원선을 띄워놓고 그 부상당한 군인들을 치료했습니다. 이제 전쟁이 끝나니까 그 병원선이 본국으로 돌아가게 됐는데, 마침 우리나라에 와서 일하던 노르웨이 선교사님 미스터 레키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레키보란 선교사님이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에서 이제 그 철수하게 되니까 그 병원선에 찾아가서 얘기했습니다. 당신네들이 참 좋은 일을 하고 이제 가게 됐는데 그냥 가는 것보다 한국에다 뭔가 근거를 남기고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전쟁으로 인해서 나라가 거의 정말 그 파괴되고 어렵게 됐는데, 당신네가 그 의료 병원선을 가져왔으니까 한국에다가 그 의료 기관을 하나 설립해주고 가는 게 어떻겠냐. 그분들이 또 의논해 보니까 그것도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그 보건복지부지만 그때는 그 사회부였었습니다. 그 사회부 장관하고 의논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땅을 마련해 준 거죠. 그게 오늘날 을지로 육가에 있는 처음에는 메디칼 센터, 또 중앙의료원, 지금은 국립의료원으로 간판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대지는 정부에서 되고 새 나라에서 돈을 내 가지고 그 메디칼 센터라는 걸 그 현대적 그 병원을 지었죠. 그래서 그 스칸디나비아 사람들이 와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제 근무한 후에 그 오늘날 그 부페 식당이라는 게 그 메디칼 센터에서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 전국에 부페 식당이 아주 성황을 이루고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그 서울에 있는 분들이 도대체 부페 식당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구경하고 싶어서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길이 없습니다. 그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그분들만 이용하니까. 사실 저도 한번 들어가 보고 싶은데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보건복지부 직원들만 출입하거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 직원을 부탁해가지고 이제 따라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나라에 이제 메디칼 센터, 그 현대식 의료기관이 처음 이제 생긴 거지요. 그런데 그 역시 미스터 레키보 선교사님의 역할이 큰데 의사 선생님들이 있는데 당신네들이 몸 아픈 거는 치료하지만 그 가정을 치료해야 되는데 그러자면 역시 사회사업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메디칼 센터에다가 의료 사회사업반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를 채용해가지고 의료 사회복지사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열어줬어요. 그래서 오늘날 의료 사회복지사 협회도 그 시조가 미시다 레키보로 인해서 메디칼 센터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그다음에 이제 서울대학에서 도입하고 그다음에 이제 삼성의료원 또 아산병원이라든가 전국의 종합병원에 가면 의료사회사업반이 있어서 그 의사 선생님이 해결 못하는 일을 의료사회사업가들이 맡아서 그 일을 하죠. 그래서 역시 우리나라의 의료사회복지 사회시조는 미스터 레키보 선교사님의 그 덕분입니다. 그런데 6.25 전쟁 후에 우리나라에 외원단체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 지금은 다 본국으로 돌아갔지만 그 기독교 세계봉사회라든가 캐톨릭 봉사회라든가 또 월드비전이라든가 뭐 메노나이트라든가 또 그 영국 스웨덴 아동구호재단이라든가 뭐 CDF 이런 외원단체가 100개 이상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 전쟁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고아나 또 그 혼자 된 미망인이나 또 그 노인들을 돕는 일을 했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카나다 유니테리안 봉사회라고 카나다의 그 본부를 둔 그 외원 민간 단체가 우리나라에 이제 와서 돕기 시작했는데 다른 나라들은 거의가 현지인을 책임자로 뒀는데 카나다 유니테리안 봉사회만큼은 그 나라 사정을 제일 잘 아는 것은 역시 그 나라 사람이다. 그러니까 책임자를 현지인으로 두는 게 좋겠다 이런 뜻이 있어서 미스터 레키보에게 추천을 해서 바로 조기동 회장님이라는 분을 한국 카나다 유니테리안 봉사회 회장으로 임명을 해서 일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 사정을 제일 잘 알죠. 그래서 카나다 유니티안 봉사의 조기동 회장께서 카나다에 갔다 오다가 또 미국, 일본을 들려서 왔죠. 보니까 역시 사회복지시설 중에는 양로원, 고아원, 이렇게 모자원 이런 가정에서 격리된 사람들이 수용돼 있고 그 중간 시설이 필요한 거지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예방 주사를 이 면역 주사를 맞아야 되는 것처럼 가정이 무너져서 시설로 들어가기 전에 중간 시설이 필요하다. 예방 차원에서 그 중간 시설은 역시 사회복지관이 있어서 중간 역할을 하는 게 좋겠다.
이래 가지고 그러면 그 중간 시설을 한번 해보자. 바로 이것이 이제 그 사회복지관이 태동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목포 사회복지관이 처음 문을 연 것은 그 미달에 기부하고 이분들이 또 전쟁 직후니까 결핵 환자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런데 아동 결핵 환자들도 많이 생겨서 그 목포에다가 아동 결핵 병원을 그 카나다하고 그 노르웨이하고 협작해서 병원을 열었어요. 그래서 아동들 결핵 환자들을 치료해주다 보니까 아동의 그 가정, 그 어머니 아버지도 또 이제 그 결핵에 관념되기 때문에 결핵 관리소를 만들어서 어른들도 그 통원 치료를 해줬어요. 근데 그 가정을 돕는 것은 역시 그 사회복지사가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기왕 이럴 바에는 사회복지관을 설립하자. 그래서 최초의 65년도에 목포 사회복지관이 문을 열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인천 사회복지관, 세 번째 마포 사회복지관, 또 네 번째 그 경기도 이천 농촌 시범 사회복지관을 이제 문을 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사회복지관이 그 처음 생겼죠. 60년대에서 활동을 하다가 이제 70년대 우리나라 경제가 점점 발전하니까 회원단체들이 철수하게 됐지요. 그래서 조기동 회장이 서울에다가 서울시하고 의논해가지고 서울시에서 복지관을 한번 운영해 보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중부 사회복지관, 북부 사회복지관, 남부 사회복지관 이렇게 중부는 서울역 앞에 서울시 건물, 또 그 남부는 시흥동에, 북부는 노원구에 이렇게 세 개 사회복지관이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문을 열어서 운영하기 시작한 것이 오늘날 전국의 사회복지관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차 노인 인구가 급증하니까 그 노인 복지관을 문을 열게 된 거죠. 그래서 서울시하고 또 협의해서 서울시에서 시범적으로 노인복지관을 운영해 보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그러면 그 한번 해보자. 그런데 그때 이제 고건 시장께서 서울시장으로 계실 때 말씀을 들었더니만 그 한번 해보는 게 좋겠다. 이래 돼 가지고 이제 그 보건사회국에다가 그 말씀을 하셨죠. 한번 시작해 보라고. 그런데 그 서울시 보건사회국장으로 계시던 변희남 국장께서는 예산도 없는데 이게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데 마침 이상진 그 사회과장님이 그 한번 해볼 만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하다가 정 안 되면 또 문을 닫으면 되지요. 우리가 예비비가 있으니까 한번 해봅시다. 그런데 남부, 중부, 북부 세 개는 좀 힘들고, 그러면 이제 그 남부는 그때 마침 그 공군사관학교가 보라매 공원에 있다가 이제 철수하게 됐죠. 지방으로. 거기에 이제 공군사관학교 학생들이 쓰던 건물이 있으니까 그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북부는 아주 어려워서 힘들겠다. 그러면 우선 그 남부하고 중부만 한번 해보자. 그 중부는 그 용산 그 이 김구 선생이 있는 그 공원이지요. 거기에 서울시 연합회 대한노인의 서울시 연합회 건물이 그 4층짜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노인에서 그 큰 건물을 다 쓰지 않으니까 4층만 그 노인에서 쓰고 1층, 2층, 3층은 노인복지관을 한번 해보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 처음 그 남부 노인복지관하고 중부 노인복지관이 그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우리 노인정화복지관 2대 회장을 하던 그 이성희 관장이 처음 중부 노인복지관 관장을 그 역임했지요. 그래서 남부하고 중부하고 있다가 그 대한노인에서 좀 같이 쓰니까 불편하다고 그래서 그 노원구에 이제 사회복지관 새로 신축하는 거를 하나 서울시에서 그러면 그 북부 노인복지관으로 사용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중부가 노원구로 이사 가면서 북쪽에 있기 때문에 북부 노인복지관. 그래서 한강 이남에 하나, 한강 이북에 하나 이렇게 노인복지관이 이제 문을 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문을 열 때는 처음에 이게 정말 될까 싶었는데 그 노인들이 얼마나 그 이제 많이 복지관에 모이기 시작하는지 서울시에서 아주 그 성공 케이스로 이루어졌지요. 그래서 이것이 전파돼 가지고 대구에 또 대구 노인복지관이 생기고 그다음에 또 구로 노인복지관이 생기고 그러면서 그 전국의 노인복지관이 이제 확장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날 선배들께서 이렇게 열심히 그 일을 해서 그 노인복지관이 그 정착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노인복지관 협회를 창립할 당시는 지금은 전국에 약 310여 개의 노인복지관이 있습니다만 그때 한 전국적으로 30여 개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복지관들이 힘을 합해서 그 역시 그 확장하기 위해서는 협회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때 제가 그 97년이지요. 노인복지관 협회를 창립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노인복지관이 생기게 된 동기지요. 조기동 회장, 또 경주에 있는 자선단 이사장 김영성 회장, 또 그다음에 이 화방복지재단 최성원 이사장은 그 북부 노인복지관을 위탁받게 되고 그 자선단은 남부 노인복지관을 위탁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와 같이 여러 후배들께서 전국의 노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하고 이제 이거는 여담입니다만 아까 우리 사회자께서 노인 복지법 개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모든 사업은 법에 의해서 근거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이제 80년도에 노인복지법이 처음 생겨났죠. 역시 노인복지법이 이 발생하기까지는 노인문제연구소 박재관 소장께서 보건복지부를 설득해서 노인복지법이 있어야 되었다고 그래서 여러 번 건의를 했습니다만 결국 80년도에 가서 노인복지법이 생겼죠. 그런데 또한 이제 획기적인 것은 김영성 회장께서 국제사회복지 대회에 참석하면서 여러 나라들 이 사회복지 전문가들하고 접촉하다 보니까 자주 모여서 서로 협력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동북아 노인복지 대회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한국, 대만 우선 세 나라가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중국에서 또 가입을 하고 몽골도 가입을 하고 그래서 동북아 노인복지 대회라는 게 이제 만들어져서 매년 돌아가면서 이제 그 나라 노인복지에 대한 현황을 얘기하고 또 그 나라보다 먼저 앞선 것은 또 본받아서 이제 따라가기로 했댔죠. 그런데 일본 가보니까 아주 노인복지 시설이 다양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건복지부에 와서 우리나라도 이제 노인 인구가 점차 늘어나기 때문에 노인복지 시설을 좀 다양화하는 게 좋겠다. 복지법을 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만 복지부에서 법을 개정해서 다양하게 노인복지 시설을 확대하면 좋은데 많은 노인들이 위화감을 느낄 것 같으니까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법을 안 고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법을 고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안 되겠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보건복지부 국장님을 일본에 한번 모시고 가서 직접 일본 사항을 보여드리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국장님을 일본에 모시고 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요새는 여행이 얼마나 자유로워졌습니까? 근데 그때는 공무원들이 해외에 나가려면 상대국에서 체류비하고 항공권까지 다 보내줘야만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정부 예산이 없으니까 국장님이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저희가 협회에서 비용을 내고 이
국장님을 일본에 모시고 갔었습니다. 예, 그랬더니만 국장님이 일본 가 보시고 와서는 저희가 보건복지부 방문해가지고 얘기했어요. 이제 개정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합시다. 예. 그래가지고 이 노인복지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협회 그 회장단도 부지런히 협회에서는 역시 정부 당국과 이 접촉을 긴밀하게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 법을 개정해서 오늘날 노인종합복지관이 현장에 맞도록 보다 발전할 수 있도록 그 개정을 해서 앞으로 이 코로나를 맞이해서 얼마나 우리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많은 노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예산도 이제 뒷받침이 돼야 되지요. 예, 그러니까 공무원들하고 수시로 협회에서는 협회 임원들이 할 일은 역시 법을 개정하고 또 예산을 확보하는 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시간이 이제 제한됐기 때문에 나머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담이라 그럴까요? 예, 왜 오늘날 경로연금이 생겼는지 또 노인들이 무임승차를 할 수 있는지 그런 얘기 같은 거는 이제 또 다음 혹시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이만 여러 후배들하고 만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건강하시고 이 코로나에 언젠가는 물러가겠지요. 다시 예전처럼 노인복지관이 활발하게 많은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하면서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